네, 오늘 외교부는 아베 일본 총리가 발표하게 될 전후 70년 담화에서 역대 내각 담화의 역사인식을 확실히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아베 담화가 예전 무라야마 담화나 고이즈미 담화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와 함께 아베 담화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아베 총리가 발표할 예정인 전후 70년 담화의 초안에요.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침략이란 표현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건 예견됐던 상황이죠? 예, 7일에 초안이 조금 나왔거든요. 네. 조금 전에. 네, 거기에는 사과 말씀이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러나 같은 여당 속에 있는 권면당이 사죄하고 침략이라는 말을 놓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 대변 존재에 대한 반성만 있으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한국하고 중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 연립여당을 지금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권면당이라는 자민당하고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그쪽에서도 나왔습니다, 사실. 네. 자, 같은 여당 내에 연립당에서도 또 이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인데요. 자, 주말에 나온 아사히 신문에서는 사과, 침략 표현이 없다 그랬고요. 그런데 또 NHK는 담화의 원안에 침략과 사죄, 통절한 반성과 식민지 지배라는 단어가 모두 명기됐다고 정치권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물타기라는 지적도 있고 담화 내용이 아직 확정되기 전이니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아까 말씀은 조금 전의 이야기고요. 오늘 10일 오전에도 식민지 지배 그리고 통절한 반성 그리고 침략을 했다. 거기에 사죄의 말씀까지 다 포함된다라는 뉴스가 일본 내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는 스가 간반 장관이 이렇게 내일까지가 다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네. 확실하게 무라야마 담화 그리고 고이즈미 담화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네. 이것을 계승하겠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계승하는 것이지 그럼 구체적인 사죄 이야기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뉘앙스였는데 들어간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물론 이게 네. 14일 실제적으로 저녁 때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 발표가 될 때까지는 사실상 어떻게 될지는 진짜 네.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지만 약간 희망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의 희망은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어쨌든 이제 네. 당일날 봐야겠습니다. 아베 총리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해외에서는 물론 일본 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보수 주간지 위클리 스탠다드가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베 총리는 왜 이렇게 꿈쩍하지 않는 겁니까? 계속 그러니까 포스파의 신념을 자신의 신념으로 네. 그렇게 계속 가져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일개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본이라는 나라의 촌리가 돼가지고 그냥 개인의 우파적인 신념을 그대로 국가의 조락처럼 계속 가져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그리고 보수적인 해외 언론에서도 비판을 한 거죠. 네. 사실상 미국 쪽에서도요. 아시아 특히 한미일 건조를 아주 원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잘못하면 사죄라든가 또 거기에 가까운 표현이 없는 경우 한국이 미국하고 일본에 그대로 따라가기가 어렵고 오히려 중국 쪽에 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러한 우려도 사실상 있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미국 쪽에서도 어느 정도 물밑에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조금 아베 담화에 대해서 약간 그대로 신념대로 한다는 차원은 아닌 것으로 네. 지금 관측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런데 이제 보니까요, 이 NTB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37.8%까지 떨어졌어요. 그동안은 뭐 아베노믹스의 효과로 조금 버텼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정치적인 부담이 커지는 것 같은데 지지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국내적인 문제로 사실 안보 법제라고 해서요. 집단적 차이권 행사를 마음대로 안보 법제에 포함시켜서 그것을 법안으로 나르치기 통과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기 시작해가지고 네. 직접적인 요인은 그것 때문에 그래서 몇 달간 연속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사람이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현재 더 이상 또 외교적인 부담을 안게 되면 아베 내각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러한 측면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조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9월에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이 정치적 변수가 더 커 보이는데요. 문제는 그동안 아베의 적수가 없다. 이게 기정사실이다. 그랬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밀고 나갔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좀 대항마가 등장할 가능성. 이런 예상은 네.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현재는 누가 나가겠다라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네. 사실 이시바라는 좀 지난번에도 대단히 지지율이 있었던 천재 후보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그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대한마로 나가는 것은 안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지금 대한마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일단 다시 존재로 뽑힌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참여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참여원 선거에서 다시 자민당이 승리한다라는 보장이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아무튼 국민 전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좀 외교적으로 그리고 국내 전체적으로 아베 정권이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와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 이제 나흘 남은 담화 한번 지켜보고 나서 또 이제 이야기 나누시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였습니다.